안녕하세요. 이서구의 주식 이슈 시간입니다. 네, 이서구의 주식 이슈 바로 이 시간에는 시장의 화두가 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시장 전반 상황을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투자 전략,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알아봤었던 종목들을 좀 체크하면서 복귀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일단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인 중심의 증시, 그래서 개인의 관심이 많죠.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까지 지칭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종목 위주로 꾸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투자 전략 부분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별 동향을 먼저 보겠는데요. 수급 주체별이요. 네. 오늘 기관이 거래소, 즉 코스피에서 4천억을 매수를 합니다. 외국인은 그닥 안 했는데 개인이 다 매도를 했네요. 그것을 기관이 받아먹은 상태예요. 외국인은 대신 코스닥에서 1,800억, 코스닥에서 1,800억이면은 상당히 많은 액수거든요. 이 액수를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이끌었습니다. 개인이 오늘은 매도를 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태까지 1400포인트대 중반에서 지금 1800포인트 중반까지 400포인트를 끌어올렸는데 거래소 중심으로요. 누가 끌어올렸죠? 외국인? 기관? 아니죠. 개인이 끌어올렸습니다. 즉 시장의 중심, 매수 주체는 개인이었는데 자, 외국인 기관이 사니까 지금부터 더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오산입니다. 개인이 또 그동안 사 모았던 거를 갖다가 또 다 팔아버리면 이것도 꼬이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지금은 시장을 판단하고 투자 전략을 짜야 되겠다라는 분으로 먼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요. 이게 오늘 일중의 흐름인데요. 선물 흐름입니다. 선물 흐름인데 코스피 시장이랑 거의 똑같고 코스닥 시장도 거의 똑같으니까 흐름만 보시죠. 지금 보시면은 아침에 시작해서 눌렸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보이는가 했더니 다시 올라가면서 거의 끝부분까지 강세를 이루는 그런 흐름의 시장이 됐는데요. 여기에는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혼조세지만 나스닥이 상승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장중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1% 이상의 상승세를 유지했다라는 점, 이렇게 양쪽으로 생각하면 일단 오늘 밤 미국 시장 괜찮지 않겠어? 라는 매수세가 외국인 코스닥, 기관 코스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은 것 같습니다. 다만 개인이 매도했다, 그래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는요, 주도 있고요, 주도 세력도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주도 세력이라는 부분은 돈, 유동성이 풍부해 가지고요, 매수 해가지고 끌고 올라가는 주체를 말하거든요. 주도 주체, 주도 세력. 그것이 여태까지 개인이었는데 개인이 매도했다. 이것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국인 기관이 여태까지 계속 팔았습니다. 저기 어디서부터요? 1400포인트 때부터 1800포인트 내내 매도를 했습니다. 엄청 매도를 했죠. 그것을 다 개인이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이미 다 아래에서 팔았는데 위로 끌고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싸게 해버려서 더 비싸게 주고 한참 더 비싼 거예요. 뭐 못해도 50% 더 넘게 비싸게 지금 사는 거거든요. 과연 위로 더 끌고 올라갈 여력이 더 비싼데 있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는 것이죠. 요 부분을 먼저 기본 베이스로 깔고 코스피 투자 전략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단기 중기의 전략 변화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부터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또 매수, 계속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얼마요? 1차 저항인 1830포인트. 이거 계속 제가 유지를 하면서 지금 저장을 한 그 차트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시면 바로 전 시간 거 VOD를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1857포인트입니다. 1830포인트 제가 얘기했었던 저항대 물량을 조금은 줄여야 안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제자리에 왔네요. 네가 틀린 거 아니야?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매도하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 매수하는 사람은 맞았을까요? 네가 틀리고 네가 맞다가 아니고 투자 전략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여태까지 이렇게 매수했으면 이제 나는 이익 실현을 혹은 그동안 길게 뭐 여기서부터 물려서 가지고 왔다면 손실을 줄이는 선에서 한 종목 정도 덜어준다라는 그런 전략인 거죠. 이게 맞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얼마요? 1830포인트대 전후. 그런데 어제 급락이 있었습니다. 5일선을 깼습니다. 여태까지 5일선을 깬 적이 없었는데 5일선을 깼어요. 그런데 오늘 미국 시장 영향, 미국 나스닥 선물의 영향으로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네요. 그럼 다시 재출발해서 쭉쭉쭉쭉 올라갈 거냐?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투자 전략을 바꿔야 되느냐? 반대입니다. 기존 전략 그대로입니다. 5일선을 이탈을 어저께 했는데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인 건 분명하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는 분명히 저는 할 겁니다. 이익 실현 혹은 현금화를 조금 일부 해놓은 거를 약간 밀리거나 아니면 옆으로 긴다라면은 옆으로 흘러나간다면은 종목별 접근을 해서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종목 그 종목으로 사들어가겠다는 거죠. 즉 종목 교체, 선수 교체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1900포인트 추가 상승해서 1900포인트 오면은 2차 저항 1900포인트 전후에서는 오히려 저는 지금 가지고 있던 물량 조금 더 매도를 해서 현금화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같은 이런 음봉의 조정이 한두 번 더 있은 이후에 저가에서 다시 매수 찬스를 보겠습니다. 전략의 변화는 없다라는 거. 중기적으로는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변했습니다. 제가 시장은 변했습니다. 이서구도 변했습니다. 여러분도 변해야 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바로 이 장대 음봉 이후 바로 요 3일 동안 부르짖었던 용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매수해서 투자 전략 제대로 세웠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익 실현 관점으로 보는 거죠. 다 좋다고 합니다. 이제는요. 그동안 1200포인트, 1000포인트까지 떨어질 겁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불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떨어질 겁니다 했던 사람들 이제 와서 어제 조금 떨어졌다고 떨어지려고 해서 오늘 올라갔으니까 오늘 말을 바꿉니다. 다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전략을 꾸며나가야 되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 못하는 부분에서 멀리 터널 얘기를 했었죠. 어두컴컴할 때의 불확실성은 잡는 게 아니고 하락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다만 멀리라도 조그맣게 희망이 보이는 터널 끝이 보인다면 거기에서부터 주가는 반등하기 시작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터널 밖을 거의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더 가더라도 저가에서 매수한 것을 하나씩 둘씩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이익 실현, 현금화를 해서 조정을 기다리는 전략이 맞다라는 판단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다만 종목별 장세는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조정이 있더라도요. 시장엔 돈이 많죠. 외국인 여태까지 많이 팔았고 기관도 많이 팔았기 때문에 돈 여유가 있죠. 불확실성이 거쳤다고 생각되니까 지금 오늘도 산 거죠.
떨어지면 살 겁니다. 개인은 어때요? 아직도 매수 여력에 예탁금이 풍부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에서 하락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이것이 유동성 장세, 실적 장세 아니에요. 실적 장세는 뭐냐? 실적이 좋아. 다음 분기 더 좋아. 지금 그러는 거 아니죠. 요번 분기 안 좋아요. 지난 분기도 안 좋고 다음 분기도 안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좋아. 나 돈이 많아. 여기서부터 좀 살게. 이것이 유동성 장세예요. 지금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저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1830포인트 그리고 2차적으로 1900포인트를 제시를 했었는데 같은 맥락으로 코스피가 그 지역에 오면 코스닥도 같은 맥락으로 기준은 코스피 만약에 1830포인트 왔으면 이미 지났죠. 왔으면 코스닥도 거기에서 몇 포인트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 포인트가 610포인트, 15포인트 정도 됐겠죠? 바로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한 종목이라도 이익 실현 혹은 현금화 어저께 뚝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밤중에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투자 전략가도 그렇고요.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와서. 근데 또 오늘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러면서 오늘 5일선을 딱 회복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위치가 조금 낮죠. 5일선 이탈했는데 다시 회복했어? 그럼 쭉 더 가는 거 아니야? 더 가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가 시발점인지 첫 단추인지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저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조정을 기다리면서 조금씩 현금화하고 조정을 기다리겠다라는 거. 다만 중기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상승 추세에 유효하기 때문에 가져간다라는 것이죠. 최악의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50포인트까지도 조정은 기다려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만 580포인트 내외의 1차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여기와 580포인트대, 70포인트에서 80포인트대, 그리고 550포인트대 이하 여기 권역에서 한번 기다려 보겠다. 현금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비중 축소하지만은 여전히 시중에 돈이 많은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종목 교체 권역으로 보고 접근을 하겠다라는 거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바로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현대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매수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한 종목 더 드릴 겁니다. 신규 종목.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그 중간에 나오는 신규 종목, 관심 종목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었던 현대차 보시죠. 지난 시간에 현대차 관심 둬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소랑 비슷하게 가다가 거래소, 즉 코스피보다 더 강하게 치고 올라왔죠. 그만큼 많이 떨어졌습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었거든요. 현대차가 반토막 한 달 만에. 그런데 들어 올리는데 여기에서 변화가 생겼죠. 여기서 더 못 올라갈 것처럼 9만 원에서 더 못 올라갈 것처럼 했는데 이슈가 터졌다고 했죠. 제가 그 이슈 무엇일까? 블룸버그에서 뉴스가 나왔었다 그랬죠. 봉쇄 이후에 우한 봉쇄 이후에 자동차 그동안 안 샀어요. 근데 봉쇄가 풀릴 쯤 되니까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한꺼번에 푹 터져버렸다는 거. 대기 수요가 한꺼번에. 그리고 대중교통 버스 타기 싫죠. 또 올물가봐 또. 그러니까 대기 수요와 더불어서 대중교통 이용하던 사람들도 이번 기회에 차 사. 이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정부에서 중국 정부에서는 소비책, 소비 진작책으로 또 가미가 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 현대차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차트 그대로입니다. 92,000원 수준이면은 저는 딱 눈 감고 사겠습니다. 1차 매수 했는데 안 왔어요.
지금 가지고 계신 분은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셔도 됩니다. 여기서 팔고 다시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시간은 동학 개미 바로 그 운동에 따라서 좀 길게 가는 중기적인 그리고 대형주 위주의 종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버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추가 상승 시 뭐 11만 원 혹은 12만 원 여기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는 정도. 지금은 더 갈 여력 충분히 있다. 1차 얼마? 11만 원. 2차 얼마? 12만 원. 이렇게 보시고 여기 정도 오면은 조금 한번 이익 실현 해볼까 생각하시는, 아마 여기가 오면은요 1900포인트일 거예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때 칭찬 한번 해주세요. 현대차 한번 보시죠. 수급 동향 보시면은 오늘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 됐습니다. 특히나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물론 지난주까지는 개인의 매수가 외국인의 매물을 다 받아줬다라는 그런 흐름도 있었지만은 이제 개인이 이익 실현하기 시작합니다. 아, 개인이 파니까 이제 더 못 올라갈 거야? 아니에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무시는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 주도의 장이기 때문에 개인이 팔기 시작하면 그것도 주포 세력이 빠져나가는 걸로 봐야 돼요. 그래서 추가 상승 시 저 같은 경우에는 고점 매도 얼마? 11만 원, 12만 원 반반씩 나눠서 매도를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조정이 또 우리 내일 쉬죠. 우리 선거로 인해서 총선으로 인해서 내일 쉬는데 미국 시장 여하에 따라서 또 조정이 올 수 있죠. 그렇다면 92,000원 전후 뭐 92,500원 뭐 이것도 괜찮아요. 그 정도에서는 1차 매수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삼성전자 계속 알아보고 있죠. 현대차는 지난주 관심 종목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삼성전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을 때 47,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게 딱 걸려들었죠. 2차 매수 권역 줄까 말까 했는데 안 들어왔는데 지난 차트 그대로입니다. 여기에서 올라가느냐 여기서 올라가느냐인데 지금 그 중간에서 올라가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옆으로 깁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외국인 기관이요 개인들 먹여주기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개인들이 이만큼 샀어. 내 거 파는 거를. 그러니까 이 종목을 끌어올려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군들이 어떤 종목? 현대차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의 종목군들이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요. 얘네들이 배가 아프죠. 여기서 사주기가.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여기에서 끌어올리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끌어올리는 혹은 매수하는 그런 전략을 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전략적으로 보면은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길게 새로 진입하신 길게 보고 내년도에는 지금보다 훨씬 높지 않겠어? 하시는 동학 개미운동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끌고 가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만 급하게 쫓기듯 하지는 마시라는 거. 일단 매수한 건 보유하시되 여기서는 정체 구간입니다. 횡보 구간. 횡보 구간 이후에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매도하고 좀 이서구가 말하는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싶다 하시는 분은 1차적으로는 52,000원 선, 2차적으로는 56,000원 선 이렇게 한번 매도 포인트도 잡아도 상관없다. 다만 중기적으로 그래 난 내년까지 한번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분은 괜찮습니다. 보유하셔도 그런 점 이해를 하시고요. 2차 매수 자리는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일단은 지금은 관망입니다. 일단은 관망, 즉 쫓기지 말고 잠깐 쉬자. 그리고 다음 시간, 바로 선거 끝난 다음 시간이니까 뭐 다음 시간 목요일이겠죠? 그때 한번 흐름을 봐서 2차 매수 자리를 잡아 드리겠습니다. 수급 동향 잠깐 보시면은요. 오늘 쌍끌이 매수였어요. 오늘 시장을 올려 붙이려니까 이렇게 되는데
위로 적극적으로 매수는 안 들어왔다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먹여주기 싫다라는 부분. 대신 다른 쪽에서 세게 올려붙이는 현대차 같은 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 보시면은 좀 더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 수급동향 그렇고요. SK 하이닉스도 같이 봐야죠. 야, 반도체 좋다고 이렇게 레포트가 나오고 신문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왜 못 가? 같은 맥락입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요. 여기에서 사주기가 싫은 거예요. 하지만 이 SK 하이닉스도 결국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에서는 바로 이 부분부터 살펴봤었죠. 1차 매수 자리가 바로 여기였는데 한 며칠 뒤에 왔습니다. 그쵸? 79,000원 이하에서 1차 매수해서 끌고 가는데 2차 매수, 야, 75,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75,350원 살짝 모자랐어요. 75,000원 선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죠. 조금 급하지 않게 연기를 권해드립니다. 수급동향 잠깐 보시죠. 이 종목은 약간 달리합니다. 연기금의 매수세가 삼성전자에 이어서 SK 하이닉스도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이 종목은 그렇게 먹여주려고 하지 않네요. 이 종목 역시 같은 맥락으로 삼성전자와 같이 동행을 하는데 처음부터 뭘 말씀을 드렸죠?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올라갈 때 조금 더 올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종목이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싶다 하면 SK 쪽으로 권해드렸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길게 가져가실 분들은요. 저는 지금 가격 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가져가면 괜찮지 않겠어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세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식 하고 한 이후에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가. 너무 현혹이 돼. 그런데 이서구 쉬운 종목 안 드립니다. 소위 잡주 안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드리는 거. 우량주에서도 상대적으로 탄력이 더 높고 막말로 얘기해서 최소한 망하지 않을 종목 그런 종목 위주로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종목을 한번 타고 싶다 싶으면 1차적으로 9만원 선이면 여기에서 한번 매도를 해봐도 되겠다. 아마 1900포인트 오면 9만원 선은 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와, 이거 한꺼번에 올라왔네요. 오늘 신규 관심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HLB입니다. HLB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좀 어느 정도 기간이라도 하신 분은 HLB 다 아시죠? 왜냐하면 코스닥의 시가총액 2위 종목입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이면 우량하다라고 봐야죠. 시장에서 인정도 받고 있고 그래서 HLB인데요. 제약바이오 섹터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약품 물질군이 있고요. 임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HLB 과거에 잠시 뒤에 차트 보시겠지만 급등을 한번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대장주 역할을 작년 후반기에는 대장주 역할도 이 종목이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HLB 어떤 이슈 있느냐? HLB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너는 얘기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항서제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문을 좀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항서제약이라고 가끔 나오는데 세계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제네릭 업체인데요. 제네릭 하면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셀트리온.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 업체. 항서제약이라고 있는데요. 이 항서제약의 약품 물질이 캄렐리주맙이라고 있습니다. 말 어렵죠? 이 약품 물질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캄렐리주맙. 바로 이 물질. 이게 지금 엄청나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얘만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느냐? 아니에요. HLB의 물질 리보세라닙이라고 있습니다. HLB는 이 리보세라닙의 성공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이 믿기 때문에 작년도에 주도 항암제 주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기업의 두 물질 캄렐리주맙과 리보세라닙 이 두 물질을 병행해서 임상 실험을 했더니 효과가 너무 좋아.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글로벌 임상 실험을 하는데요. 3상까지 들어갑니다.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에서 작년에 임상 3상 마지막 단계죠. 진입한다고 하니까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더블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캄렐리주맙 바로 이 물질로 인해서 현재 임상이 53개 진행 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53개 중에서 22개 거의 반이죠. 40% 리보세라닙이랑 병행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두 개의 물질을 같이 써야 약효가 나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항서제약에서도 캄렐리주맙 이 물질 하나로 현재 시총이 우리나라 돈으로 73조 원입니다. 73조 원. 야, 우리나라로 오면은 삼성전자 다음인가요? 엄청나죠? 근데 HLB는요. 시가총액 4위예요. 같이 병행 투자를 하면은 병행 요법으로 지금 임상 실험을 하게 되면은 이 캄렐리주맙만 가지고 약효를 못 받는다는 거죠. 리보세라닙, HLB도 같이 병행 투여를 해야 효과를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네들이 임상 실험하는 거에 반이 HLB랑 같이 하는 거야. 근데 73조 원이야. 시가총액이. HLB 4조. 너무 싸다라는 평가죠. 이거는 기관에서도 인정하고 상대적으로 너무 싸기 때문에 평가는 분명히 시장에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부분입니다. 임상 공동 파트너인데요. 뭐 딱 잘라서 반 3분의 1, 40%라니까 반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35조 원은 못 돼도 4조 원이 뭡니까? 상대적으로 너무 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슈를 보시면은요. 1월 달에 미국의 한 기업을 인수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체인데요. 이뮤노믹이라는 회사입니다. 이뮤노믹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 전에 뉴스로 나온 상태입니다. 이서구만 아는 것이 아니고요. 뉴스로 나왔는데 그런데 요즘 보면은요. 코로나19 백신 개발한다 그러면은 상한가 가고 막 그러죠. HLB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 반영을 못했습니다. 자회사가 이뮤노믹이라는 미국 자회사 인수했는데 거기에서 백신을 지금 개발할 겁니다가 아니라 개발 중에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반영이 또 분명히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 두 번째 이슈고요. 세 번째, 공매도 7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6개월 동안 공매도 매도 금지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 HLB가요. 공매도 잔량 2위입니다. 지금. 그러면 공매도는 뭐예요? 먼저 매도를 해서요. 떨어지면 밑에서 사가지고 그 차액만큼 먹는 거예요. 떨어지면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HLB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잔량 2위 종목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급등을 해서 10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 공매도가 어디에서 됐느냐? 10만 원 아래 권역에서도 엄청 됐습니다. 얘네들은 이미 손에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위에서 매도 때려서 지금 수익 중인 공매도 잔량도 올라가면 이제 본전오죠. 최근 들어서 공매도가 환매수한다고 하거든요. 매수로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외국인인데요. 오히려 이 공매도했던 물량은 다시 매수를 해야 되니까 오히려 급등할 수 있는 요건, 매수 주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요것이 세 번째 이슈입니다. 포인트. 그런데 요거에 대해서 말이 많습니다. 4월 20일 기준, 다음 주 월요일이죠. 4월 20일 기준 유무상증자를 각각 10%씩 합니다. 유상증자 10%, 무상증자 10%. 되게 싸게 줍니다. 그럼 물량 부담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해가 있습니다. 유무상증자는요, 시장이 하락 추세에 있고 시장에 돈이 별로 없었을 때는 악재가 됩니다. 왜?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면은 뒤에 한두 달 뒤에 물량이 나오죠. 그럼 물량 부담이 되죠. 하지만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면은 뭘 살까 고민을 하죠. 그러면은 싸게 더 살 수 있는 요건이 되죠. 유상증자 싸게 주잖아요. 그리고 무상증자는 공짜로 10%를 더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과 같은 장세, 유동성 장세의 상승 추세 안에 있다면 오히려 호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락이 되더라도 바로 제자리를 찾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이거는 악재가 그래서 아니라고 봅니다. 권리락으로 인해서 시장이 좋으니까 바로 제자리 찾으면 어떻게 돼요? 유상증자 10%, 무상증자 10%를 공짜로 얻는 결과가 돼요. 요것은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호재로 반영될 수 있다. 요거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전략 보시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공매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때렸었죠. 여기서 뭐 계속 때렸고 과거에도 이전에도 공매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내려오면서도 공매도 때문에 내려온 거거든요. 이거 공매도 여기도 공매도 그래서 못 올라갔어요. 호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중간중간 이렇게 올라갔었던 것은 호재거리로 올라갔었던 건데 공매도가 계속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난 3월부터 공매도 금지령이 떨어졌죠. 3월 중순인가요? 요쯤 되는 3월 중순이네요.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까지 공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8만원, 9만원대에서도 공매도한 세력이 있네요. 그러면 지금 얼마예요? 10만 6,800원. 그러면 근 20% 이상, 25%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얘네들 손절 매수를 해야죠. 오히려 그 손절 매수가 오늘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이 바로 섭니다. 잠시 뒤에 수급 동향 보시면 되는데, 이 차트를 크게 놓고 보시죠. 이 부분의 횡보, 그리고 공매도 나오니까 한 번 더 떨어졌고, 호재가 나왔는데도 장대 양봉을 세웠는데 다시 떨어지고, 공매도 여기서부터 공매도 금지령이 떨어지니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회사 좋은데 왜 못 올라갈까? 공매도 때문에 였는데, 오늘로 이 상승으로 인해서 이 아래 권역 10만원 아래 권역에서 매수했었던 이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 그리고 여기에서 뭐 서너 달 전에 매도했었던 세력 역시 손실, 얘네들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 흐름을 잠깐 보시죠. 수급 동향 보시죠. 매도가 최근 3월 중순 이후 3월 중순 공매도 금지령이 떨어졌으니까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 이후 이게 과연 뭘까? 특히 오늘 26만 주나 들어옵니다. 뭘까? 공매도가 오히려 환매수가 되면서 공매도 잔량이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HLB 지금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시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투자 전략 제가 보기에는요. 뭐 지금 가격 아래권 즉 10만 5천 원 선 아래 권역이면 충분히 매수해서 가져가고 그리고 권리라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유무상증자가 뭔데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요. 이 유무상증자에 대한 권리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만회할 수 있으니까 뚝 떨어지는 데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유무상증자가 오히려 호재가 되는 그런 장이다 라는 부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궁금해하실 수 있는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진칼 오늘 방송 내용에 집어넣지 않으려고 했는데 잠깐 멘트만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많은 분들 많으니까. 한진칼 오늘도 수급 부분을 찾아보시면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수급에서 오히려 풀리고 있습니다. 한진칼 같은 경우 외국인 48,000주, 기관 46,000주 들어오면서 수급에서 풀리고 있으면서 9만 원대의 저항을 막혀 있지만 계속 두드리면서 물량 소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은 여전히 휴일 이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니까 보유하신 분은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없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 이서구의 주식 이슈 여기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내일 총선인데 투표 다 함께 하시고요.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